자, 타임명의 신용카드 유추책입니다. 자, 먼저 1번 절취, 강취한 카드입니다. 자, 의의부터 보죠. 절취, 강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가장하여 물품 구입, 용역 제공, 현금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의 유추책을 말합니다. 자, 내용을 보기 전에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자기 명의 신용카드일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붙지 않는다 그랬죠. 그쵸? 즉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명의 카드일 때는 적용되지 않지만 밑에 나와 있는 타인 명의 신용카드일 때는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할 때는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라고 해서 전 분야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는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죠. 물품 구입, 그리고 용역 제공, 그리고 현금 서비스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신용카드 사용 부정사용죄가 붙는 것이고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갖고 예금을 인출하잖아요. 이것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붙지를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자, 지금 배우는 부분이 이 절도 강도죠. 이 절도 강도 한번 볼까요? 자,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내가 절도했고 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 신용카드를 뺏었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카드 자체에 대해서 절도죄가 되고 또는 강도죄가 되고 합니다. 자, 이 카드를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품 구입, 용역 제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내 카드도 아는데 마치 내 카드인 양 쓰고 다녔죠. 이것이 뭐가 된다? 이것은 사기가 된다. 사기 외에 뭐가 붙는다고? 이게 붙는다니까요. 이게 붙어버리니까 사기죄 플러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죄가 되고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현금 서비스를 받았을 때 훔친 카드, 절도 강도해서 얻은 카드를 갖고 현금 서비스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뭐가 되냐면 이것이 사기죄가 아니고 이것이 절도죄입니다. 이 지금 파일은 초판, 첫 번째 맨 처음에 제가 제작을 했을 때의 파일이라서 약간 오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사기가 아니고 절도입니다. 절도. 자, 절도 강도한 카드를 갖고 현금 서비스를 받아버리면 이게 절도가 됩니다. 절도. 그리고 뭐가 붙어버려요? 이게 붙는다니까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그래서 이것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절도 강도한 카드를 갖고 물품 구입, 용역 제공, 현금 서비스를 다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도나 강도, 사기 플러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절도죄 플러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전부 성립을 하게 되고 전부 다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자, 그 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자기 명의 카드일 때는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지만 타인 명의 카드일 때는 이 죄 하나하나가 모두 성립을 하게 되고 경합범 처리가 된다는 점에서 자기 명의와 타인 명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절도 강도한 카드를 갖고 예금 인출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절도가 됩니다. 절도가 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절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됐고 오타가 여기도 이제 오른쪽에 보면 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절도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노트는 제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됐나요? 자, 됐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내용 볼게요. 방금 읽었던 대로 신용카드 자체를 절취하거나 강도를 하면 그 자체에 대한 절도 강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요 2번하고 3번이 뭐다? 2번하고 3번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품 구입, 용역 제공, 현금 서비스가 이제 신용대출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따라 붙는다. 그렇죠? 다시 한번 물품 구입, 용역 제공이 받았을 때는 사기가 되고 현금 서비스는 돈을 인출하는 거잖아요. 우리 돈을 어디서 인출합니까? 은행 가서 인출하잖아요. 은행 가서 그 현금 인출기에서 그렇죠? 현금 인출기에 기계에 저장되어 있는 보관되어 있는 그 예금을 자기 소유 자기 점유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다? 절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붙고 전부 다 각각이 성립하게 되고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금 인출은 절도밖에 되지를 않는다. 여기에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붙지를 않는다. 그쵸? 자, 그리고 요 5번 같은 경우는 잠시 이따 보도록 합니다. 5번 같은 경우 지금 볼까요? 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과정에서
매출 전표에다 서명하고 교부를 하잖아요. 이 죄가 무슨 죄가 될 거냐 이 문제인데 따로 어떤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흡수가 되고 서명했거나 교부했다고 해서 뭐 문서죄라든지 행사죄라든지 그런 성립하지 않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밖에 되지를 않는다.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 보도록 합니다. 노트에 나와 있어요. 자, 노트 펴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죠. 판례 잠시 이따 볼 건데요. 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신용카드를 제시하죠. 우리가 가게집에 갔을 때 신용카드 제시하죠. 그러면 그 점원이나 주인이 카드를 긁을 것 아니에요. 카드를 긁으면 전표가 나와요. 전표가 나와서 주잖아요. 우리 보고 사인하라고. 그렇죠? 사인하라고 줍니다. 그랬을 때 카드 소지자가 서명하죠. 그리고 이제 그 전표를 한 장 주고 한 장은 내가 갖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시, 서명, 교부라는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완성되는 거죠. 여기서 제시했을 때 착수가 있는 것이고 교부했을 때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시, 서명, 교부 이런 절차가 모두 다 이루어지면 기수가 됩니다. 그런데 제시했고 서명했는데 교부하다가 이게 발각됩니다. 즉 서명하는 순간 이제 카드 그 컴퓨터 화면에서 뜬단 말이죠. 그 단말기에서 뜬단 말이죠. 본 카드는 도난당한 카드입니다. 라고 딱 떴을 때 여기서 딱 체포가 되면 교부가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시만 했다가 여기서 적발됐을 때 그 다음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다 뭐가 된다? 일단은 제시가 있기 때문에 제시가 있을 때 착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착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기수가 된 사례이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가 되는데 이론상 미수가 되는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미수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벌이다는 것이 판례이죠. 이러한 구조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가서 이제 하나씩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맨 위에 판례 보죠. 갑은 을의 자취방에서 을의 BC카드 한 장을 절취를 했다. 무슨 죄? 절도죄가 됩니다. 아주 쉬운 판례라서 아주 쉬운 부분은 따로 필기 안 할게요. 자, 이 자체는 절도가 됩니다. 자, 10시 반부터 1시까지 약 2시간 반 동안에 걸쳐 같은 동에 있는 카드 가맹점 7곳을 돌아다니면서 합계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을 했다. 이 물품 구입이 무슨 죄가 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물품 구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 물품 구입 자체는 뭐가 된다? 사기 플러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사기 플러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경합범위죠. 각각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 자, 그러면 이제 판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보시면 절취하면 일단 절도죄 하나가 되고 이 훔친 카드를 갖고 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된다고요. 앞에 거는 개인적 법익, 뒤에 것은 사회적 법익이라서 어느 하나에 흡수가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고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판례 보시면 불가벌적 사후행위 밑줄 그시고 X가 아니다. 그쵸? 죄가 각각 된다. 경합범 처리를 했던 판례입니다. 자, 꺽쇠 2번 가볼게요. 꺽쇠 2번을 보시면 절취한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위를 갖고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카드를 신용카드 부정사용 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다. 이것은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방금 말씀드렸죠? 이 죄와 사기죄는 경합범위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뭐 죄는 다 설명됐어요. 답은 뭐 다 설명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뭔지 아시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포괄일죄단 말이죠. 포괄일죄란 말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맹점 7곳 돌아다니다 그랬죠? 이 부분이 포괄일죄입니다. 이 부분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절도와 카드 사용 각각의 죄가 되고 경합범 처리가 된다.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물품 구입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다음 판례 보죠. 갑은 새들을 살던 을의 집 안방에 침입해서 그 딸을 을의 딸 소유의 신용카드를 갖고 나왔다. 훔쳤죠? 절도했습니다. 이 절도한 카드를 갖고 이 부분입니다. 현금 서비스 50만원을 받았다. 이 부분이 무슨 죄가 될 거냐 이런 얘기죠. 그쵸? 앞에 부분은 물품 구입한 판례고 여기서는 무슨 판례다? 여기서는 현금 서비스 받은 판례란 말이죠.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죄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현금 서비스 받은 부분은 무슨 죄가 된다? 절도 플러스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절도입니다. 절도 플러스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각각 성립합니다. 자, 판례 보시죠. 꺽쇠 2번 보시면 여기 있잖아. 부정 사용죄 하나, 그 다음에 현금 인출한 부분이 절도란 말이야. 절도. 그래서 이죄 따로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판례 보시면 여기도 강취했으니까 일단 강도죄 하나. 그쵸? 마치 내 카드인 양 가맹 점주를 속이죠? 그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게 뭐예요? 주류 등을 제공받은 부분이. 아니 저는 다 알지. 이게 뭐냐고. 이거잖아 이거. 용역 제공받은 거. 그쵸? 사기 플러스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단 말이죠. 자, 가보시면 이겁니다. 그쵸? 여기 나와 있잖아.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플러스 사기죄. 이 부분이. 물론 강도죄는 별도로 하더라도. 다음 판례. 갑은 을을 협박하여 현금 카드를 강취했다. 강도죄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200만원을 인출했다. 이게 무슨 죄가 될 거냔 말이죠. 이 부분이. 간단하잖아. 뭐가 될 것 같아? 절도 플러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돼,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인출이잖아. 현금 인출이잖아. 현금 인출. 이건 안 붙고 절도만 됩니다. 그쵸?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강취한 카드를 갖고 예금 인출했다고 했을 때 예금 인출 부분이 뭐다? 절도란 말이죠.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그치? 됐습니다. 자, 다음 판례. 이 판례는 이거예요. 이 노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와보세요. 갑은 A 주점에서 18만 8천원. 많이 먹었네. 이게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 얘기. 그쵸?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공 하나 더 붙어야 돼. 최소한. 그러니까 200만원 이상어치 먹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취직한 다음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등을 기재하여 건네준 매출전표 서명란에 을의 이름을 기재했다. 그렇죠? 서명란에 기재했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교부했다. 주택이 뭘까요? 하는 겁니다. 자, 판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자 할 때 그 사용이라 하는 것은 제시, 서명, 교부 이 세 가지 절차, 일련의 절차를 사용이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노트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 여기 제시, 서명, 교부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됐을 때 부정사용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따라서 단순히 제시만 했다고 해서 제시가 뭔데? 착수란 말, 착수. 착수. 제시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왜? 미수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불가불이란 말이지. 됐습니까? 설령 제시, 서명, 교부가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문서죄, 위조나 동행사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흡수가 된다. 이렇게 흡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라집니다. 이 부분은. 됐나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된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일죄만 될 뿐이다. 는 거죠. 됐어요? 노트에 나와 있다니까. 그림 다 그려놨다니까. 여기. 그려놨잖아.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서명 자체는 뭐가 된다?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교부는 동행사. 근데 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고 이 전부 다 이것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흡수가 되고 이것이 일죄가 된단 말이죠.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재신만 하다가 걸렸어요. 착수지, 착수. 착수에 불과하다. 근데 미수 처벌정이 없지. 그래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불가불이 되는 거야. 그 얘기가 각주에 나와 있죠. 미수에 불과하는데 처벌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불가불이다. 또 여기도 제시만 했죠. 제시만 했어요. 서명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결국 거래가 취소된 거지. 됐나요? 똑같아요. 그러면 미수인데 이론상 미수인데 미수 처벌정이 없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